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은 뭐 장난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공이 엄청 많잖아요. 예. 기획재정부의 홍당기 경제부총리도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들 너도 나도 입법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심지어 경기지사까지도 같이 합류를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혼란의 도가니가 따로 없습니다. 아니, 공급을 많이 하겠다면서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뭐 재건축들이 전부 다 노 하고 있어요. 공공재건축은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공공재건축을 하느니 나는 더 버티겠다 하는 게 요즘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요, 관심 없다. 관심 없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대로 공급도 안 일어날 거예요. 공급도.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또 뭉개지기 시작했어요. 뭐 서울에서 얼마나 되냐? 13만 2천 가구가 될 거냐? 안 될 거다.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다 하는 예상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면 부동산은 또 안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 3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임대차 보호 3법이 시행이 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정신없어요. 시장은요. 너도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요. 전월세 상한제 5% 하죠. 계약갱신 청구권 2+2 하죠. 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 1일 날부터 실행하기로 했죠. 이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그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표준임대료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거예요. 지금 전월세 자체를 말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면 그래 5% 올릴게 4년 후에는 더 올리면 돼. 그런데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는 전세를 월세로 옮길 거야. 이렇게 시장은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막겠다는 거죠. 이거를. 전세에서 월세로 들어가는 거 막겠다. 그러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그 금리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죠. 수익률이 이제 기존 그러니까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3.5%거든요. 그래서 4%를 받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거부터 이제 낮추겠다 해서 2%대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4년 후에도 또 이제 여기는 버텨갈 수 있지만 4년 후에 가면 또 임대료 문제가 지금 얼마나 더 올릴지도 모르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1989년에서 1990년 이때 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거든요. 이때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1989년에는 26% 이상 폭등했고요. 1990년 시행된 해는 16%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근 40% 가까이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4년 후에 빠르면 3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이제 표준 임대료 하겠다. 그러면서 전월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이게 발의된 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표준 임대료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표준 임대료 누가 정하느냐? 이것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죠. 이거는요. 진짜 반자본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너도 나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김택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분은 뭐라고 했나 하면요, 임대료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냐, 시장 기능은 완전히 무시하는 반자본주의적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외국은 공공임대 아파트만 그렇게 표준 임대료제를 도입하지 민영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요. 집값은 잡히겠지 강제하니까. 그런데 시장경제 부서지는 건 어떡하냐. 이거는 완전히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동건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요, 정부가 자꾸 이렇게 시장에 끼어들어서 지배자 역할을 한다고? 참 희한한 성격의 법이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표준임대료법은요, 결국은 사유재산 침해, 게다가 이게 임대료는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잖아요. 재산권 침해, 이런 것까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표준임대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임대차 3법에다 표준임대료법까지 이게 오면 개인 소유의 어떤 부동산 자체를 이제 공유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의사결정을 못해. 가격도 결정 못하고 기간도 결정 못하고 정부가 다 결정해줘. 전세, 월세에 대한 기간이나 임대료조차도 다 결정을 해주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표준임대료법이 도입돼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도 이거 난리 날 거거든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 그 담당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이 됐건 가서 계속 로비할 거고, 내리려고 하는 쪽은 내리려고 난리가 칠 거고. 이게 말이 돼요? 공산주의가 망한 게요, 부패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표준임대료법이 됐을 때 결국은 부패가 판을 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는 곳에 대한 임대료를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지자체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은요, 시장이 의사결정하게 놔둬야 됩니다. 왜 자꾸 정부가 나서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부동산은 그렇다고 했잖아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옴짝달싹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세금은 엄청나게 때려놨어. 그러면 나는 옴짝달싹 못하고 여기서 울게 생겼어요. 내가 받는 임대료보다가 세금이 더 많이 나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도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내가 받는 임대료보다가 내가 내는 세금이 더 많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조세 저항이 일어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왜 모를까 모르겠습니다.